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의 첫 번째 장, 잘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부분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 미래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학교 구성원만이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이 교육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다라는 가치가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그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심 센터로서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학교가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1장은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공동선을 지향하며 자율과 책무로 미래교육을 만들어갑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학교는 기본 학습터이자 학습의 허브입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교육 환경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으로서 경기 공유학교, 옆에 작게 교육 2섹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경기 온라인 학교, 이건 교육 3섹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과 연계하여 공교육의 장을 확대합니다. 학교의 교육 활동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이렇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사주체로 안내가 되어 있고, 이러한 각 주체들이 함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 학교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이를 위한 예산, 집행 결과의 선순환 체계는 자율로 만들어가는 경기 미래교육 학교의 기반입니다. 1-1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성과 전문성. 요 민주성과 전문성. 이게 아마 자율을 의미하고 또 책무성. 이게 이제 책임을 의미한다.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무성으로 실천하는 학교 자율은 경기 미래교육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자규미할 때 이 자율의 세 가지 기조 중 첫 번째 기조인 자율에 대한 언급이 요 1-1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1-2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과제, 학교 교육 비전의 설정과 현안의 진단, 수기를 통해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과제입니다. 학교 자율과제는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자율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경기 미래교육의 핵심 기제입니다. 1-3 학습의 장을 확대하는 학교 교육 설계 운영. 학교는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본 학습터로서 학교 교육,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기본 학습터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의 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게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부분이 여기 세 번째 안내가 되어 있고요. 1-4 학교 교육과 예산 편성, 운영,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든다.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은 자율로 실천하는 경기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기반이며 체계이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학교 자율 운영, 학교 자율 과제, 그다음에 학습의 장을 확대하는 학교 교육 설계 운영, 학교 교육과 예산, 편성 운영 평가의 선순환 체제까지 네 가지 부분을 이첫 번째 과제인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1-1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운영. 우리가 전 시간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또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들을 질문으로 구성해서 던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중심 정책으로 지원할 때 주요 핵심 키워드들, 그리고 참고 문헌 안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미리 안내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Y,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은 왜 필요한가요? 사실 학교 자율 운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 자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자율 운영이라고 했는데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 보면은 자율 장학, 또 담임 장학, 또 교육지원청의 협력 장학, 또 수업 공개라든가 수업 한마당 이런 내용들이 잔뜩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이렇게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 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좀 풀면서 어떻게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독성, 불확실성, 또 복잡성, 모호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북하죠. 북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함으로 이제 특정 지어지는 미래 사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학교 자율 역량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학생이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 가도록 추동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력,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율성과 책무성이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미래사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준수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넘어서는 그런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공동선을 지향한다. 공동선은 학교 구성원이 계획하고 만들며 누려야 할 개인과 공동의 이익이자 가치입니다. 학교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으로 개인의 성장은 물론 바람직한 미래 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율과 책무를 기반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면 what?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이 학교 비전도 만들고요. 교육 목표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는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기의 과정으로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을 고민하고 학교 교육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공동체 규범에 기반한 자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럼 학교 자율 운영이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 자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과 또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과정이 뭐가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교육과정 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위원회들에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이외에 이러한 교육 주체의 정례화된 정담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부모님과의 정담회가 뭐 분기별로는 있을 것 같고 학생 자치회와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직원회 같은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각 자치회의 기구의 대표들과 학교장이 함께 정례적인 정담회를 토대로 학교의 현안을 나누고 또 각 교육 주체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학교 잘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잘 운영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학교 잘 운영은 학교 자율 역량의 신장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교육 주체가 학교 자율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자율과제를 공부할 때 학교 자율 운영 역량 뭐 지수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이게 학교 자율 역량 지수였던 것 같은데 이런 지수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한번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지수를 개발해서 학교에서 학교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관련된 진단을 좀 해보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나 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율 역량의 신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학교 자율 역량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을까? 학교 자율 역량은 학교가 학교 교육 활동을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규범과 규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으로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학교의 능력, 지식, 기술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교육 주체들이 이 참여해서 합의와 협력으로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능력이다. 학교 자율 역량은 명확한 지향점 제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학교 구성원의 민주성, 전문성, 책무성을 통해서 신장될 수 있다. 민주성을 발휘하는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권한을 공유합니다. 학교 구성원은 학교 교육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학교의 구성원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학교 교육의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논의하며 역량을 키웁니다. 전문성은 학교 구성원 개인별 학교 자율 역량의 핵심이자 학교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전문성을 조금 구체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교사별 교육 과정을 위해서 교육 과정, 수업, 평가, 환류 요 부분에 있어서의 선순환 체제가 마련되고 요게 전문성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 이 학교 구성원에 이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책무성을 발휘하는 학교 구성원은 자율적 선택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무성의 범위가 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 역량이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율이야말로 진정한 자율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자율 운영이라는 것은 교육 공동체가 학교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구성원과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가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하려면 교육 공동체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협력이.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수렴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반영하고 나서 이 반영된 것들을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체제를 갖추면서 계속해서 학교 교육 활동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질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산 편성도 그렇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얼마나 좀 반영을 했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 선생님들께서 기획한 것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동력을 심어줬는가라는 부분들. 또 학교에서 설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줬는가. 예를 들면 학생 자치회 같은 것들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그런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들을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환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교 자율 운영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학년 말 학교는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분주합니다. 공동선으로의 학교 비전과 가치를 점검하고 부서별,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과정과 성과를 평가합니다. 지금 이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책무에 해당이 되겠죠. 교직원 교육과정 워크숍. 이게 참여한 방법입니다. 앞서 여기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상황을 진단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이게 의견의 수렴의 절차를 또 얘기하고 있고, 다음 학년도 업무를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민한 점,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학교 평가고 환류죠. 학교 업무 효율화 TF에서는 수합한 의견을 토대로 부장들과 협의하며 업무 조정안을 만듭니다. 이는 다음에 업무 희망 신청과 업무 배치의 바탕이 됩니다. 새학년이 되기 전 학교는 지난해 학교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학기 워크숍, 또 이게 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올 한 해 추진할 학교 자율과제 세부 실천 과제를 꼼꼼히 선정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의 현안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교내의 자율장학 계획으로 구체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율장학 부분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학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이익과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이 평가,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 규칙원 대토론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러한 계획된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이 학습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교내 자율장학을 토대로 해서 이 교육 활동들이 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로드맵, 공동선, 교육 비전과 목표, 이제 학교 단위에서 학교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다. 또 학교 자율 역량은 세 가지로 했네요. 민주성, 전문성, 책무성이다. 민주성은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전문성은 학교 교육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책무성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부분, 그래서 민주성, 전문성, 책무성을 학교 자율 역량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중심 정책으로 지원합니다에서 키워드는 경기 자율장학 활성화 지원,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제작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으로는 2023학년도 경기 미래교육 운영계획,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학교 자율과제 인식과 운영 현황 실태 분석, 또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자율성 신장 방안, 학교 자율과제 운영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물, 또 유네스코 다시 생각하는 교육은 전 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이외에 단위 학교 자율 역량 향상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 역량, 또 학교의 자율 운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개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민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 책무성을 기반으로 해서 맞았나요? 책무성이었나요? 그죠? 민주성과 전문성, 책무성을 갖추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그 권한을 공유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한 교육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실행하되 잘 목표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 중간중간 살피고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는 책무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